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독서와 문법 미래엔 교과서 제2의 3단원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03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의 필요성 탐구. 다음 간판의 빈 부분을 채워보고 일상생활에서 외래어 표기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럼 외래어 표기법이 왜 필요한가? 한번 요거 여러분들 한번 채워보시죠. 슈퍼마켓인데 뭐라고 써야 될까? 자, 국가와 국가, 문화와 문화가 만날 때 언어의 접촉이 필수적이다. 한 언어가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과거의 언어에 물려받은 자신의 고유한 언어, 이것을 고유어라고 한다면 밑줄 친 부분은 고유어의 정의가 되겠죠? 계속 갈게요. 다른 언어에서 유래한 말을 외래어라고 한다. 다른 언어에서 유래한 말, 이것은 외래어구나. 다른 언어에서 유래했지만 우리말처럼 쓰이는 거죠? 우리말로 대체할 게 없는 겁니다. 외래어는 우리말 문맥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일 뿐만 아니라 플러스 원래 언어에서 지니고 있던 특징을 잃어버리고 우리말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는 점, 즉는 동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면에서 외국어와 구별된다. 그러니까 외국어는 우리말로 고유어로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말이 있지만 외래어는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말이 없고 우리말화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갈게요. 이런 외래어는 국어의 어휘에 속하므로 국어로 적는 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말과 외국어는 음운 구조나 체계가 크게 달라 사람마다 달리 적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은 슈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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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마켓 등 여러 가지로 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맞는 표현은 뭐냐? 요거죠. 그런데 V표시 이런 표기를 모두 다 인정하게 되면 큰 혼란이 생기게 될 것이다. 여러 표기를 모두 다 인정하게 되면 큰 혼란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이 필요하구나. 적어볼까요? 외래어 표기법이 필요한 이유. 따라서 여러가지 표기로 만들 수 있는, 여러가지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여러가지로 표기될 수 있는 외래어를 하나의 어용으로 통일하게 일관성 있게 표기할 표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문 규정이 바로 외래어 표기법이다.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이 바로 뭐냐면 외래어 표기법의 목적입니다. 외래어 표기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외래어를 하나의 어용으로 통일하게 일관성 있게 표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소리죠.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슈퍼마켓은 슈퍼마켓이 올바른 표기다. 그럼 이렇게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슈퍼마켓 이렇게 쓰면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의 원리를 이제 배워보죠. 자, 다음 외래어 표기 중 바른 표기를 골라 동그라미 표해보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요. 어떤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외래어 표기법을 알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은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제1장 표기의 원칙에 잘 드러나 있다. 이 1장 표기의 원칙은 5개의 항으로 구별되어 있다. 지금부터 5개의 항목에 맞게 이제 공부를 해보시고요. 맨 마지막에 탐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래어는 현용 제1항입니다. 외래어는 현용, 국어의 현용 24장어만을 적는다.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차용되어 온 우리말과
다름없게 된 것이므로 우리말로 되는 과정에서 우리말 음운 구조에 맞게 소리로 바뀐다. 따라서 우리말과 똑같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24개의 자모만으로 적고 소리내면 된다. 이런 소리처럼 국어에 없는 외국어 소리를 적기 위해 별도의 문자를 만들 필요가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자로만 표기한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2항의 내용. 1음운은 1기호로 적는다.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 어형을 통일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외국어의 한 소리는 늘 일정하게 같은 소리로 적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래야 올바른 표기를 예측하거나 기억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풀을 히읗 또는 피읍으로 적을 수 있게 해서 파이팅과 필름을 파이팅 필름으로 적게 하면 이 프 발음 이것을 히읗으로 적어야 할 것과 피읍으로 적어야 할 것을 다 기억해서 구별해야 한다. 그럼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죠. 이는 복수 외래어 어형을 인정하는 셈인데 그렇게 되면 각각의 외래어 어형을 모두 기억해서 써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그러므로 음성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국어의 자음 중 가까운 피읍으로 고정시켜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외래어의 1음운은 1원칙으로 대응시켜 적는다. 1음운은 1원칙으로. 그러니까 파이팅이 아니라 파이팅 이게 맞는 거죠. 됐습니까? 하나 풀었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실까요? 3항 받침에는 요것만 쓴다. 이거 어떻게 배우는 게 좋을까요? 적어볼까요? 그녀란 모범생임. 좋네요. 이렇게 배우면 좋겠네요. 음절의 끝소리 없이 기억나죠? 단어단한 물방울 뭐가 빠졌죠? 디귿이 빠지고 시옷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시옷이 들어왔을까? 의문을 갖고 이 공부를 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외래어 음절 끝소리에는 그녀란 모범생임의 7자음만이 올 수 있다. 커피숍이 아니라 커피숍, 슈퍼마켓이 아니라 슈퍼마켓으로 적어야 하는 것은 이 규정에 근거한다. 이때 받침 디귿이 아니라 시옷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라켓의 끝소리는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라켓, 디귿 소리는 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라켓이, 라켓을, 라켓으로처럼 뭐로 소리 나냐면 시옷으로 소리 난다. 우리말에서 받침 시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디귿 소리가 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받침 니 음절의 첫 소리로 그대로 옮겨져 소리 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라켓이 아닌 라켓으로 적는 것이 좋다. 정리해 보시면 받침 시옷은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디귿 소리가 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받침 니 음절의 첫 소리로 그대로 옮겨 소리 난다. 요 부분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받침이 원래 끝소리 법칙으로 인해서 디귿 대신 시옷을 쓰는 이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리해보면요, 끝소리인 디귿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와 이어질 때 디귿이 시옷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라켓을 라켓으로 이렇게 되니까 시옷 발음이 나니까 그것을 시옷으로 그냥 쓰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자, 다음 4. 파열음 표기에는 된 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왜요? 외국어의 파열음은 된 소리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된 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소리예요. 이 규정은 유성, 무성의 대립이 있는 외래어의 파열음을 한글로 표기할 때 유성 파열음은 예사소리, 무성 파열음은 거센소리로 적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유성과 무성은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죠. 그것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가장 중요한 예가 지금 요 기억, 유성 파열음, 요 그리고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 니은으로 묶으시면 유성 파열음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유성 파열음 이것은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예사소리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사소리는 뭐예요?
비읍, 디귿, 기역으로 발음을 한다는 이 소리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옆에다 예를 쓸게요. 이렇게 좀 이해하시기 쉽게 유성파 이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빼서 한번 써볼게요. 한번 볼까요? 버스, 댐, 가스. 원래는 뭐 발음할 땐 버스, 댐, 가스 이렇게 발음이 되지만 쓰는 것은 뭐라고요? 예사 소리로 쓴다. 그래서 버스, 댐, 가스 이렇게 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무성파열음. 무성파열음은 뭐로 난다? 거센 소리. 거센 소리로 적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센 소리 여기는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거센 소리가 납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밑에 이제 나올 텐데 페리스. 원래는 파리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발음합니까? 파리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거센 소리는 뭐냐면 우리말의 비읍, 디귿, 키읔 이렇게 소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우리말의 파열음은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로 구분되지만 대부분의 외래어는 유성음과 무성음으로만 구분된다. 외국어의 유성 파열음이 가장 가깝게 나타날 수 있는 표기가 예사소리이기 때문에 예사소리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무성 파열음은 거센소리나 된소리로 표기할 수밖에 없다. 언어권마다 소리의 특성이 다르다고 하여 언어권별로 무성 파열음의 표기를 달리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고 비경제적이다. 그래서 그리하여 무성 파열음은 거센 소리로 통일하여 적고 있다. 따라서 파리로 적지 않고 파리로 적는다. 그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다른 그 밖에 예를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필기를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밖에 유성 파찰음. 이것은 유성 파찰음인 이것을 이 음을 가진 유성 파찰음을 가진 이제 제의를 어떻게 쓸 것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재즈, 지프, 잼 이렇게 쓰지만 발음은 그렇게 되지만 재즈라고 하고 지프라고 하고 잼이라고 쓴다. 이런 예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찰음. 이것을 어떻게 표기할 거냐. 이거 어떻게 표기할 겁니까? 서비스라고 읽지만 서비스라고 쓰고, 세일이라고 우리가 발음하지만 세일이라고 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항으로 가보실까요? 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자, 제5항은 오랫동안 쓰여서 아주 굳어진 말은 관용대로 적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디오와 카메라를 예로 들면 이들은 원어 발음, 이제 로마자 그 발음대로 표기법대로 하면은 레이디오와 캐머러이기 때문에 원음에 따라 적으면 레이디오와 캐머러 같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어 연식과 크게 동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비교적 최근에 외국어에서 차용해, 다음 페이지 넘어가실까요? 쓰기 시작한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외래어의 어형을 통일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하나, 오래전에 외국어에서 차용된 외래어 가운데 발음이나 표기가 크게 변형된 채로 오랫동안 써오던 것들은 그러한 관용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 그래야 언어 현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언어 생활의 혼란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존중해 줍니까? 혼란을 뭐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어 현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이제 문제 풀었던 거 한번 탐구 문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죠. 파이팅에서는 파이팅이 맞는 표현이고, 라켓,
이게 맞네요. 자, 사망과 관련 있죠? 파리와 파리가 맞고 라디오와 라디오가 맞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페이지 뒤로 넘어가셔서요. 이제 로마자 표기법을 한번 배워보자. 로마자 표기법 왜 필요하냐? 자, 외국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봉투에 자기 집 주소와 이름을 로마자로 써보자.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계화 시대가 열리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말을 로마자로 적거나 읽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 예컨대 X 표시, 우리가 여권을 만들 때나 외국인에게 편지를 쓸 때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로마자로 적어야 하는 상황이나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길을 찾는 상황 등이 이해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을 위해 국어의 어휘, 인명, 지명, 상호 등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을 규정해 놓았는데 밑줄 한번 쳐보시죠. 국어의 어휘, 인명, 지명, 상호 등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을 규정해 놨다. 이게 뭐냐? 로마자 표기의 개념입니다. 자, 로마자 표기의 개념 뭐라고요? 로마자 표기의 개념은 국어의 어휘, 인명, 지명, 상호 등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이를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한다. 외래어 표기법이 외래어를 우리말로 표기하는 방법을 규정해 놓은 것이라면 로마자 표기법은 반대로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아, 그렇구나. 외래어 표기법은 이제 외래어를 우리말로 표기하는 방법을 규정해 놓은 것이고 로마자 표기법은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 외국인을 위한 것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로마자 표기법의 원리를 좀 배워보도록 하죠. 신라를 조건에 따라 로마자로 적어보자. 그리고 자신이 외국인이라면 어떤 방법에 따라 적혀 있는 것이 더 좋을지 말해보자. 한글 표기대로 적자. 표기대로 적으면 신라를 적어야 되죠? 그럼 이거 아니겠어요? 나. 근데 자음동원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실라 이렇게 되죠. 뭐가 더 외국인 입장에서 편할까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나라 사람과 로마자를 이해하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로마자 표기법의 제1항에서는 표기의 기본 원칙을 밝히고 있다. 제1항 표기의 기본 원칙,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한번 해설을 보도록 하죠. 로마자,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에는 크게 전자법과 전음법이 있다. 전자법은 한글 표기의 로마자를 대응시켜 표기하는 방식. 자, 이것이 전자법의 개념이에요. 신라를 신나로 적는 것이고 전음법은 실제 발음된 의문의 로마자를 대응시켜 표기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것이 전음법의 정의 개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신라를 발음이 나는 신라로 적은 것이다. 현재의 로마자 표기법의 제1항에 의하면 현 규정은 기본적으로 전음법을 따른다. 현 규정은 기본적으로 전음법을 따른다. 전음법을 쓰는데 왜 그럼 전음법을 쓰냐? 이유가 있어요. 정리해볼까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음운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우리 음운의 변동 현상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배우기도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뭡니까? 우리말의 국어의 어휘, 인명, 지명, 상호 등을 로마자로 표기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음운 규칙을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해 음운 변동 방식이 적용된 전음법을 쓴다. 그럼 전자법은 안 쓰냐? 그렇진 않죠. 전자법을 쓰죠. 쓰는데 어떻게 쓰냐? 전자법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전자법은 어떨 때 쓰냐? 첫 번째,
외국 도서관에서 우리말로 된 그 서적의 목록을 만들 때 자, 두 번째, 어학자들이 외국어로 우리말에 대한 논문을 쓸 때 이럴 때에는 전자법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보죠. 제2항은 국어의 의무는 40개인데 비해 로마자는 26개라 로마자가 부족하긴 하지만 다른 특수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표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다른 특수 부호, 뭐 예전에 이런 거 썼었어요. 뭐 이런 거 여러분들도 봤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특수 부호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그 반달표, 이런 표시 알죠? 또 어깨점, 뭐 이런 표시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쓰지 않는다. 왜? 혼란만 가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로마자 표기법을 쓰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로마자로 한번 표기해보자. 밑에 탐구 나오네요. 광희문, 구미, 옥천, 구리, 칠곡, 압구정. 이건 좀 배워봐야 되겠네요. 자, 로마자 표기법 2장에서는 국어의 모음과 자음을 표기할 때 로마자를 밝히고 있다. 자, 그럼 어떻게 밝히고 있느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공부를 해보시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시험 문제 내기도 참 좋고요. 그리고 아주 다양한 예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표기 일람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대응해서 우리 모음과 자음을 이렇게 몇 개로 쓴다라 그랬죠. 우리 몇 개로 이제 우리의 그 자음과 모음이 이제 로마자로 어떻게 쓰는가를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세히. 모음 중에 의는 이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음으로 광희문은 광희문으로 표기하며 장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자음 중 기역, 디귿, 비읍은 모음 앞에서 어떻게 적는다?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기역, 디귿, 비읍이요.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기역, 디귿, 비읍.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모음 앞에서, 두 번째는 자음 앞 또는 말에 올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모음 앞 같은 경우는 뭐라고 쓴다? G, D, B로 쓰고,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쓴다라는 거죠. 뭐 그럼 이런 예를 좀 더 정리를 해두셔야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예. 그래서 따라서 구미는 여러분 교재 보세요. 구미는 GUMI, 옥천은 OKCHEON 이렇게 표기한다. 요거에 대한 좀 또 다른 예 정리해 드릴게요. 잘 한번 적어 보셔요. 자, 그러면은 모음 앞에서 G, D, B로 나는 경우 영동 한번 살펴볼까요? 영동 Y-E-O-N G D-O-N-G 이게 영동이죠? 여기 D로 소리 나는 거죠. 뭐 앞에? 모음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배감. 배감 같은 경우도 뭐로 소리 납니까? 지금 모음 앞에서는 B로 소리가 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어말.
자음 앞에서는 KT P로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한번 보죠. 먼저 합덕갑니다. 합덕 H A P D E O K 이게 합덕이죠. 자음 앞이니까 뭡니까? P로 소리가 났다. 그 다음에 태백 T A B A E K. 자, 어말에서 태백은 K로 쓴다. 호법 B E O P. 어말에는 또 P로 소리가 나는구나. 이런 예를 잘 정리해 두시면 이런 예들이 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이제 니을. 자, 또 두 번째 조건 이제 니을입니다. 니을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에는 어만에서는 L로 적는다.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드려야죠.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니을은 어떻게 되냐? 똑같다. 조건이 두 개인데 모음 앞에서, 또 하나는 자음 앞에서, 혹은 어말에서. 자, 모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소리가 난다? R로 소리가 난다. 그렇죠? 그리고 자음이나 어말 앞에서는 L로 소리가 난다. 근데 우리 교재에 또 있죠. 뭐 하나 또 있는데 여기 있네요. 단 리을은 LL로 적는다. 따라서 여기도 위에도 따라서가 있네요. 구리는 GURI, 칠곡은 CHILGOK, 대관령은 DAEGWALLYEONG 이렇게 적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되니까 정리 또 해야 되겠네요. 자, 세 번째는 뭐였냐면은 리을인 경우. 이런 경우는 LL로 적는다. 그럼 예를 한번 보자. 모음 R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설악 한번 써볼까? 설악 SEO RAK 설악. 그리고 R로 소리가 난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자음합과 어말에서는 L로 소리가 난다 그랬는데 어떤 예가 있냐? 임실 치즈가 유명한 곳 임실 됐죠? 여기서 L로 소리가 난다. 자, 그러면 리을일 때는 LL을 쓴다. 여기에는 대관령 이야기했지만 또 뭐가 있어? 울릉도 울릉.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의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변화의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 표기한다. 자음 사이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니은 리을이 덧나는 경우, 국외음화가 되는 경우,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결합하여 거센 소리가 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단 된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응하지 않는다.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뭐냐면 의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표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예가 첫 번째 자음 사이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두 번째 니은 리을이 덧나는 경우, 세 번째 국외음화가 되는 경우, 네 번째 이 군대바지가 히읗으로 만나면 거센 소리가 나는 경우. 요런 네 가지가 얘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예를 한번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음 동화가 일어나는 경우. 이제 한번 가보죠. 백마 한번 보죠. 백마라고 쓰지만 발음은 백마라고 쓰고, 이것이 그대로 발음이 나서 BAENGMA 백마 이렇게 그대로 발음이 나는 대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신라 발음은 신라라고 나니까 쓰는 것은 어떠냐? SILLA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니은 리을이 덧나는 경우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니은 리을이 덧나는 경우. 니은 리을이 덧나는 경우, 지금 학, 여, 울 이런 경우는 발음이 어떻게 돼요? 항, 여, 울이죠.
이건 니은천도. 덧나는 경우 이건 H 학 항 려 NY E O U L 항려울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네. 알약. 이것은 어떻게 발음이 나죠? 알약으로 발음이 나는데 쓸 때는 ALL YAK 이렇게 쓴다라는 것이죠. 덧나는 경우에는 그대로 해준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세 번째, 국외음악. 국외음악이 일어나는 경우 뭐 잘 알죠? 해돋이. 해돋이라고 쓰지만 해돋이라고 읽고, 이것도 해 이가 들어가야 되겠죠? 도 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치다. 이거는 마치다가 됐다가 거센 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다. 마치다가 거센 소리. 지읒과 히읗이 뭐로 바뀝니까? 마티다가 됐다가 이것이 국외음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가 어머니 변동이 두 개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냐? 마치다 이렇게 쓰시고, 또 하나 뭐 같이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같이라고 쓰고, 이것은 GACHI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센 소리 대기 한번 적어볼까요? 거센 소리 대기도 여기다 적어보죠. 거센 소리 대기 군대바지라 그랬죠? 뭐 좋고 이렇게 발음이 나는 거죠. 좋고 좋고니까 좋고는 이거 참 이가 아니라 이거죠.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노타잖아. NOTA죠. 노타. 그 다음에 좌표 JAPYEO 이렇게 되겠죠. Y에요. 여기 Y. 그 다음에 나치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나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거센 소리 되기까지 했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된 소리 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되겠네. 뭔 소리냐? 된 소리 되기는 반영하지 않는다. 얘를 한번 적어봐야 되겠네요. 압구정 보실까요? 압구정이라고 발음이 나지만 된 소리 되기는 반영하지 않는다가 있으니까 이것은 압구정 이렇게 하시고, 낙동강이라고 발음이 된 소리 되기가 남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한번 볼까요? 울산이라고 발음하지만 울산으로 표기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예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서명은 지금 우리가 확인했던 예를 다시 한번 복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자 표기법의 원리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까? 왕십리는 그 표기를 그대로 로마자로 옮기면 왕십리가 되나? 발음할 때는 이건 뭐가 되겠어요? 왕십리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전자법이요. 전원법이 아니라 전자법. 전자법에 따르면 이렇게 쓰지만, 발음할 때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 표준 발음이 왕십리로 발음된다는 점을 반영하면 왕십리. 이것은 전음법이죠. 그러니까 전음법에 따라서 표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알약은 알약으로, 해돋이는 해돋이로, 노타는 노타로 발음되므로 각각 알약, 해돋이, 노타로 적는다. 압구정은 압구정으로 발음이 된 소리가 나지만 된 소리 되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그 발음을 반영하지 않고 압구정으로 적는다가 된 소리 되기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103쪽부터 108쪽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배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마이노트에 정리하시면서 복습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